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매너가 어른을 만든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업 강의를 하면요, 요청하는 강의 주제의 트렌드를 이제 딱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제가 주제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업 측에서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오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부쩍 늘어난 대표적인 주제가 이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매너예요. 요즘 강연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매너가 왜 중요할까요?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매너가 어떤 이제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인간관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죠.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이제 그 사람이 일할 때 기업의 어떤 이제 이미지까지, 브랜드 이미지까지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요새 이제 기업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매너 중에 특히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꺼내보면서 이럴 때는 어떤 언어로 매너를 지켜야 하나 현실적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예요. 회사에서 이제 이런 경우에 비일비재하죠, 사실. 부정적인 얘기 듣는 경우. 이제 내가 진급을 먼저 했어요. 이제 좀 빨리 했어요. 그러면 네가 먼저 진급할 줄 몰랐다. 무슨 빽이야? 이사님한테 뭐 그렇게 애쓰더니 뭐 드디어 결실을 얻었네? 이렇게 막 비비꼬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막 사람 속을 박박 긁는.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죠. 왜 먼저 진급을 했는지, 네가 왜 먼저 진급을 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막 이렇게 분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선배가. 자,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의 교재에서 이제 저자가 소개하는 방법은 겸손하게, 그 사람이랑 동일하게 받아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치는 거를 이제 제안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상 못했는데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네요. 좋게 봐주셨나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비비꼬면서 얘기를 해도 나는 겸손하고 이제 정중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대응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좀 가볍게 농담을 해서 이제 쉽게 넘어가도 되는 상황이면 사실 저 회장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래요. 이거 너무 웃기죠. 회장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자, 포인트는 똑같이 대해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에 기분 나쁘다는 듯이 딱 받아치는 거 굉장히 이제 하수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아두면, 내가 이럴 땐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가 되는데, 전혀 이제 생각을 안 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서투르게 대응한단 말이에요. 대화도 인간관계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할까? 미리 관심을 갖고 자기의 방식을 알아두는 거 인생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장착 중이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상대가 일방적으로 약속 취소했을 때. 이런 경우 일하다 보면 이제 겪죠. 이제 사실 이제 세일즈 하시는 분들 더 자주 겪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래처를 방문했어요. 근데 직원이 황당한 얼굴로 사장님 아직 출근 전이신데요? 오늘 오후에 나오신다고 했는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랑 약속을 해놓고.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무시당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불쾌한 티를 팍팍 내야 될까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약속을 해놓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막 이제 직원을 다 들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봐야 나한테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제 프로라는 건요. 나한테 손해나는 짓은 안 한다. 이걸 의미해요. 중요한 건 어차피 못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내 태도와 말을 내가 이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정말 아쉽지만 사정이 있으신가 보네요. 다음에 다시 나를 잡죠. 라고 이제 직원들한테라도 내가 굉장히 그런 내 이미지가 깎이는 건 안 하는 거죠. 당사자한테 만약에 전화 통화가 됐어요. 그러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뭐 이러면 거기다 대고 사장님 그럼 미리 연락을 주셔야죠. 막 이러면서 막 승질을 내고 이래봐야 별로 의미 없다 이거죠. 급하신 일 있으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네요. 오늘 좋은 제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사장님. 뭐 이렇게. 예, 결국 나한테 유리하게끔 끝까지 마무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다음부터 사전에 출발하기 직전까지도 이제 전화로 확인하는 거, 이제 꼭 하자. 이렇게 내 스스로 다짐하는 게 차라리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뒷담화.
남의 뒷담화처럼 사람을 난감하게 하는 일이 사실 없죠.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건 뭔가 하면요. 어머, 그런 거 같더라. 내가 처음부터 왠지 쎄하더라고. 지난번에 김 과장이 그러는데, 막 이러면서 막 한술 더 뜨고 말을 더 보태고, 이러는 거는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거. 거기다가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어떤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사람한테도 좋은 점이 있잖아. 이건 이제 그 뒷담화하는 사람이랑 싸우자는 거죠? 이것도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근데 어제 축구 봤어? 이렇게 화제 돌리는 거예요. 이건 좀 만만한 후배나 동료들한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죠? 화제를 돌려버리는 거죠. 근데 윗사람이 열받아서 막 누구 욕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제 돌리는 거 윗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럴 때는 초점을 뒷담화하는 어떤 그 당사자가 아닌 말하는 사람한테로 그 초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포커스를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그 팀장이 막 김 과장 뒷담화를 막 하는 거예요. 김 과장 말이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래? 이번 출장 가서 말이야 상무님 모시고 가면 눈치가 빠르게 움직여야지 말이야. 본인 전화할 거 다 하고 말이야. 신경도 안 쓰고 상무님은 불쾌해하시고 나 참 이러면서 김 과장 욕을 막 하고 있었어요. 이제 팀장이. 그러면 그 친구가 원래 눈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맞장구를 칠 게 아니라 초점을 그 욕을 먹고 있는 그 김 과장에서 지금 욕을 하고 있는 팀장한테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팀장님이 너무 고생 많으셨겠네요. 바이어랑 실무 미팅도 하고 상무님 의전도 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어요. 그래도 워낙 의전에 있어서는 아주 회사 안에 팀장님이 최고라고 소문나 있잖아요. 다들 인정하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이제 저 좀 알려주세요. 진짜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뒷담화 대상자였던 김 과장은 이제 실종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팀장한테로 넘어간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기는 거. 남의 뒷담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면 좋아요. 자, 네 번째는요. 상대의 거짓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정말 매너 있게 대응을 할까? 동료가 내가 퇴근 같이 할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면서 이제 할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근데 와이프가 오기로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직원들이랑 맥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 왜 거짓말을 할까? 이럴 때 여러분들의 리액션은 뭐예요? 일단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뭐 애초에 화낼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바탕이 중요해요. 내 마음의 넓이를 내 스스로 확장하는 노력이에요. 이거는 스스로 이제 노력하셔야지만 넓어지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거는요. 거짓말이란 단어를 내 입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제 그 동료한테 왜 거짓말을 해? 기분 나쁘게. 이런 이제 거짓말이란 단어를 내가 딱 입에 올리는 순간 그 거짓말을 한 상대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게 사실이고 자기가 잘못한 거라는 걸 알매도 이제 불구하고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듣게 되면 반발심이 생기죠. 자기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내 비즈니스에 굉장히 타격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곤란을 겪을 일이거나 그런 거 아니라면 그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 중요해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내가 알고 조심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이라는 단어 크게 뭐 대세에 지장 없지 않는 한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는 게 매너다라고 이제 관계에 대한 매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또 볼까요? 상대가 일방적으로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동대북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느닷없이 직장 상사나 동료가 일방적으로 막 화내는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객이든지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면 대화의 수단을 바꾸는 거예요. 시간을 두는 거죠. 만약에 거래처 사장이 막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난리를 쳤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전화를 받았으면, 사장님, 제가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을 메일로 제가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좀 시간을 버는 거죠. 제가 요걸 자세히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라든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저쪽에서는 길길이 뛴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뭔가 실수가 있었나 보네요. 이제 누가 잘못한 건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과할 만한 일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특별히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경우. 회사 내에서 이거 금기시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죠. 눈치 없이. 이럴 때마다 그때마다 정색하고 화내는 것도 인간관계의 피로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무례하게 이제 선을 넘는 사람한테는 정색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좋을 일이라고 판단되면 쉽게 넘어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 안 해? 라고 딱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든지 30년 안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든지 이렇게 웃으면서 대응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웃으면서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농담으로 받아치고 넘어가기 어려운 이게 꽤 직급이 나하고 차이가 나는 직장 상사가 그렇게 묻는다면 그렇게 뭐 제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제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요. 작정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꾸로 질문으로 끝내는 거예요. 내 대답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죠. 내가 질문을 했으니까. 그럼 거기에 몇 번 끄덕여주고 마무리.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추어처럼 얼굴 빨개지거나 뭐 그거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경우에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직장이나 일반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로써 매너를 지키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유승민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